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일차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제 진땀 빼면서 풀었던 문제 가져오셨나요,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뭐 같이 화면 보셔도 되고 같이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30점 100점 문제를 어제 풀었었고요. 뭐였나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건물. 어제 건물은 못했죠. 토지만 했죠. 토지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고, 자, 우리 토지는 감칙 14조, 그쵸? 감칙 14조에서 주된 방식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거사비, 그쵸? 다른 방식으로 토지도 수익환원법, 다른 방식으로 원가법이 있다. 토지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산식이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목차 잡기가 좀 어렵다. 문제를 봐도 답안지에 목차를 써야 하는데 어떤 글자로 목차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는 드렸었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답안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평가 개요 쓰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오고 이게 산식이죠, 그쵸? 비교표준지 적용 공시지가 고른 그 단가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 요인 곱하기 개별 요인 곱하기 그 밖의 요인, 그쵸? 네, 쓰세요. 그렇게 해서 산식을 좀 알아두셔라. 산식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보자면 단가, 뭐의 단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단가.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그 밖의 요인을 했었어요. 자, 제가 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 공시가격은 어떤 성격의 가격이라고 했었죠? 정책적 성격의 가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펌프를 해준다. 그쵸? 시점 수정은 토지인 경우는 이제 용도 지역이 일치하고 비교 표준지가 소재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한다고 했고, 지역 요인은 이제 그런 거겠죠. 뭐 표준지의 이제 어떤 표준적인 이용 상황 그 동네에 그 다음에 본건의 그 동네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 그쵸? 그리고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로 본건이 있고 이제 표준지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표준지는 근데 1월 1일자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의 개별 요인은 1월 1일 달에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돼서 공시지가를 할 거 아니에요. 1월 1일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개별 요인으로 공시일 때에 지금이 표준지가 가서 봤더니 사다리형이야. 근데 공시할 때는 뭐 정방형이었어. 그럼 뭘로 여기다가 갖다가 적용해야 돼요? 1월 1일 때 정방형으로 갖다가 하는 거고, 본건 적용 현재 기준 시점, 현재의 형상, 획지 그런 걸 하는 거고. 지역 요인은요? 지역 요인은 이거 지금 공시지가하고 기준 시점이죠. 지역 요인은 표준지, 본건 모두 기준 시점 현재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거가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표준지나 본건, 지역 요인은 모두 다 기준 시점. 근데 개별 요인은 표준지는 공시일 기준, 본건은 기준 시점 기준으로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이거 했었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에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게 이제 표준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사례 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한다고 했죠.
이때 개별 요인은 표준지가 분모로 간다고 했어요. 그쵸? 사례의 특성 대비 표준지의 특성이 우세한가 열등한가. 여기는 표준지가 분모였는데 이제 분자로 올라가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감칙 14조의 공시지가 기준법이었다. 우리가 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본건에 뭘 봤죠? 본건에 소재지, F동, 지목, 대, 면적. 근데 이용 상황은 컨테이너 적지장 잡종지, 용도 지역, 토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기본 사항에서는 이제 시점 수정하려고 본 거죠. 이 자료 3번은 시점 수정을 위한 자료였어요. 기준 시점이 가격조사 완료일. 우리 감칙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감칙도 같이 볼 건데요. 감칙도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화면만 같이 보셔도 돼요. 감칙 많아요. 그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쵸? 자, 구조에 보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이제 기준 시점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계속 문제 풀면서 감칙 또 보고, 문제 풀면서 감칙 또 보고, 문제 풀면서 구조 1항이었나 2항이었나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격조사 완료일에 이제 시점 수정, 기준 시점을 정하기 위한 자료였고, 요걸로 이제 지가 변동률을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사 내용. 이제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개황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행지라고 하죠. 이행지라고 해요. 지금 나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데 이제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신축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성공사에 대한 내역이 나와요. 그렇죠? 조성공사. 조성공사 이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니까 토지 조성공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성공사비가 우리가 아까 봤던 산식에 있던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 곱하기 지 곱하기 개 곱하기 그에 꼭 갖다 붙일 건덕지가 없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토지의 조성원가법,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한 조성원가법에 대한 자료구나 라고 캐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조성공사는 2023년 11월 말에 완료됐다. 토지는 1차 가격조사 기간 24년 1월 1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조성공사는 23년 11월 30일에 완료했어요. 이 시점을 주는 이유는 조성원가법 하라고. 그쵸? 우리 이때 또 심지어 이 앞에서 또 이제 매입했을 때 날짜도 주어주잖아요. 그쵸? 매입하고 조성공사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시점에서 얘를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조성원가법의 산식 기억나시죠? 소지 매입 가격에 공사비 등 적정 이윤 등 한 다음에 이렇게 성숙도 보정 이꼴 시점 수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조성공사는 토지의 평가 방식, 조성원가법 이렇게 써놔야지 우리가 답안을 봤을 때 뭐를 안 빼먹는다? 요거를 안 빼먹는다. 생각보다 이제 답안지 스터디하고 이제 뭐 제가 숙제 내드려서 이제 해오면은 이 원가법을 꼭 빼먹어요. 자료는 너무 많고 봐야 할 자료는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토지의 평가 방식은 4가지나 있는데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한 채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 거사비로 검토 이것만 하다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꾹꾹 눌러가면서 보는 연습을 좀 하시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지 마시고 이렇게 기초부터 좀 탄탄히 하면서 들어가시라.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신청했고 뭐 요청했고 1차로 실지조사 했을 때 이때는 지목은 대지지만 아직 적지장 잡종지였고 주변은 좀 근생 주택 혼용 지역이었고 그래서 갑은 이제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토지를 담보로 조성공사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은행은
자, 이것도 하나 이슈가 있었죠. 일반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라. 일반적인 기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할 때 원칙. 왜 이렇게 안 되냐?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감칙 보면은, 감칙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쵸? 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5조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일반적인 기준 원칙인 거죠.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도. 근데 이 항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어쩔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쵸? 어떨 때겠어요? 어떨 때? 법령. 우리 맨날 공부하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의 보상평가를 할 때 시장가치 기준으로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주절주절 또 쓸 수 있는 그런 또 머릿속에 인풋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법규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고 적정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해봐라. 바로 이론 문제잖아요. 그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냥 읽지 말고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 공시법, 내가 평가사가 되어서 공시지가 평가하러 다니면 그건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 의뢰인 누가 요청해요? 오늘 우리 문제처럼 은행이, 그쵸? 은행이 담보 목적으로 이거 시가만큼 말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성과 환가성을 고려해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좀 요청할게요. 의뢰할게요. 할 때 감칙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아니라 시장가치 기준 원칙 외, 그러니까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 특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 뭐겠어요? 또 이거예요. 목적,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고, 사회통념상 담보 대출이 나갈 때는 안정성과 환가성을 고려해서 나가야죠. 그쵸? 그리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그 담보 목적일 때는 그 가치의 담보 가치의 성격과 특징, 안정성과 환가성. 보상 목적으로 평가할 때 보상 가치의 성격과 특징, 정당성, 공정성, 그쵸? 그리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뭘까요? 합리성 및 적법성. 적법성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합리성은 뭐예요? 일반 원칙에 의해서, 여기 또 원칙이 또 있잖아요. 현황 기준 원칙도 있고, 그쵸? 개별 물건으로 해야 하는 원칙도 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령에 근거해서 평가하세요 라는 게 감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자,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 좀 수집해 주세요. 어찌 보면은 담보 목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 좀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쵸? 주변에 좀 개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본건도 싼 값에 사가지고 신축 건물 올려서 임대 받아먹을 좀 상권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곳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는 말고요. 이 니은 평가했을 때만큼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말고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신축 건물이 올라갈 거니까 2차로 평가할 때 6월 달에 여름에 평가할 때는 좀 세부 항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도 공시일과 이제 우리가 기준 시점 간에 이제 간극이 있을 때 가장 최근 공시된 이거를 해라. 그쵸? 표준지 공시지가 고를 때는 제가 용도지역 이용 상황. 그쵸? 지목에 구애받지 말라고 했죠. 지목에 구애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토지는 뭐 다 중요하죠. 근데 1순위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입니다. 이용 상황. 용도지역 이용 상황.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 쫙쫙쫙쫙 고르는 거. 이거는 뭐 강의를 제가 이렇게 어떤 기술이 없어요. 그냥 많이 자기가 해보고, 많이 틀려보고, 많이 뒤통수 맞아보고, 이래야 합니다.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라 그랬죠, 이게? 현금 등가액. 그쵸, 현금 등가액. 그리고 이제 뭐 신축, 뭐 철거비 이런 거 있으면은 철거비 내용을 빼든 뭐 더하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철거비는 무조건 거래 금액에서 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례는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단가, 시, 지, 개, 그 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밖에 요인 할 때 얘는 지금 감정평가 사례, 감정평가 전례고요. 여기 밑에 그냥 아까 여기서 나온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줄 수도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례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거 골랐잖아요, 어제. 근데 이게 뭐 담보가 아니라 뭐 세금 목적. 뭐 이렇게 써 있었어. 시가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없어. 여기서 못 골라. 그 어디서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밖에 요인할 때? 여기 가서 고르셔야 돼요. 여기 가서. 이거 이제 거사비로 썼잖아요. 그럼 이제 거사비로 쓰는 거 말고 뭐 다른 뭐 이제 이건 사례가 4개였나 5개였으니까 사례가 이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사례가 하나 더 나올 거야. 나올 건데 그럼 토지 거사비 할 때 얘를 선정을 했어. 무슨 기준으로? 본건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건과 가장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얘를 선정을 했지만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 사례를 선정할 때는 표준지 기준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지와 가장 유사한 거 사례를 골라서 보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고를 때 표준지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를 골랐잖아요. 주상 나지로 쓰고 있고, 그 담보 목적이니까 목적이 담보 목적이었고, 일반 거래 안 됐고, 그쵸? 니은은 또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안 됐고, 얘는 또 다른 지역이니까 표준지랑 용도 지역 같고, 그쵸? 용이주지라고 했잖아요. 용도 지역 같고, 이용 상황 같고, 주변 환경 같고, 지리적 위치 인접하고. 그래서 기억을 골랐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세금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고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길을 쓰고 골라봤자 틀려요. 이런 거는 확실히 점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기억을 골랐다. 세금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가차 없어요. 이런 거 가차 없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사례 골라보는 거 많이 해보시고 답안지 계속 막 손목 아프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많이 해보시고 거래 사례에서 거래 사례 할 때 고르는 사례랑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 고르는 사례 2개를 다 여기서 고르는 거였구나. 소름 끼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또 7번 보면은 조성공사 내역, 그쵸? 원가법, 토지의 또 다른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실 조성원가법은 어렵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줬었잖아요. 매입 날짜 줬었고, 준공 날짜 줬었고, 뭐 공사비도 이 정도면은 몇 개 안 준 거예요. 항목이 되게 심플하게 준 거예요. 근데 조성공사 원가법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뭐 어디서 막 이 페이지에 있지도 않아. 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준공 날짜도 막 이거 매 분기초 막 균등 분할 지급한다고 했죠. 막 되게 막 길어. 막 1년 7개월 막 이렇게 애매하게. 그런 거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막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냥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차분히 천천히 해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조성공사비에 뭐였어요? 목차 세우는 거였죠. 자,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는 자, 준공 시점 기준. 우리 매입은 22년도 언제 했었죠? 그리고 공사는 11월 말에 끝났어요. 24년도 말에. 이때 기준으로 이제 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가 변동 고려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도 보정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성숙도 보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토지 매입비 및 이자 상당액. 토지를 매입할 때도 대출을 했나 봐요. 그쵸? 이자 상당액 반영해주고,
조선공사비도 분기마다 4번씩 낸다고 했잖아요. 요거 분모,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연습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내일 남아서 물어보세요. 오늘 남아서 물어보시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끼고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연습장에 해보고, 계산기 다들 있으시죠? 계산기 사셨어요? 이제 이거 안 나온다면서요. 이제 이거 안 나온다면서.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예쁜 거 이제 이거라면서요. 저는 둘 게 다 있는데 전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거 여기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보시면은 얘는 어두워요. 그 얘는 밝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져서 이 밝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중고가가 뛰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제 갓 합격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게 제가 샀을 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만 원 넘었잖아요. 그쵸? 근데 훨씬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해가지고 저 합격하고 나서 샀어요. 근데 일하면서도 쓰거든요. 우리 일하면서도 계산기 써요. 근데 이거 너무 눈이 침침한 거예요. 이건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 아무튼 계산기 가지고 천천히 해보셔라.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서 총 11이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서 총 8개월이다. 해보시고, 일반 관리비도 공사비의 10%, 그쵸? 적정 이윤도 합계, 그렇죠? 자, 그래서 11월 30일 기준 30일 기준 조성 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언제로 한다? 24년 1월 10일로 성숙도 보정한다. 시점 수정한다. 그건 지가 변동률로 한다. 우리가 어제 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났죠. 자, 어제 들었던 것보다 오늘 들었을 때의 느낌이 뭔가 좀 다르다고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조금 더, 2번 들으니까 둘 다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들어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지 이거 이제 복습 동영상 신청하시면 그 파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PDF 파일 받아 놓으셔갖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뽑아서 풀어보세요.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뽑아서 풀어보시고, 또 사례 골려다 또 한번 틀려보시고, 표준지도 또 어제처럼 저처럼 또 틀려보시고, 이렇게 한 문제 가지고, 텀을 두고 몇 번 있다가 몇 번 푸세요. 이 문제, 저 문제 풀면은 그냥 이 문제도 모르고 저 문제도 모를 뿐이에요. 그쵸? 어제 한 거를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한 30분 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가 너무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린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혼자 했어요. 반성을. 네. 그치만 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드렸으니까 오늘 이 문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수월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서 예제에 들어가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거 백날 풀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서 가지고 계신 거 예제 딱 한두 번만 푸시고 바로 어제처럼 바로 실전 문제 들어가서 깨져보고 거기서 이론 정리하고 논점 정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는 어제 실전 문제를 봤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꼬꼬마들이 하는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생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노베이스인 분이 들으시면 이것도 외계어죠, 외계어. 그쵸? 근데 계속 그냥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거구나 할 때가 옵니다. 예. 똑같은 문제예요. 어제랑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태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 A씨는, 기본적 사항에 따라 토지평가를 의뢰받았다. 평가를 해라. 자. 평가 목록 나오죠. 본건 AAC 땡땡구 200제곱미터 대지. 목적 일반 거래예요. 시점 23년 7월 15일. 또 비슷하네. 기존 주택, 신규 주택 혼재하는 지대.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근데 여기는 상업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주인가 봐요. 준주거, 어젠 준주거였죠? 준주거인데 상업 약간 주상용 부지도 있었잖아요, 주변에. 오늘은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가장형, 평지, 소로 한 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2023년 1월 1일 걸 줬어요. 왜? 기준 시점 이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쓰는 거니까. 7월 15일, 23년도 7월 15일 이전 가장 최근은 23년도 1월 1일이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죠. 기호 3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저촉 상태다. 표준지예요. 표준지인데 이 금액은 저촉된 상태에서 100만 원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저촉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1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시가 됐을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제 공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표준지 선정할 때 우리 용의주지라고 했죠. 용의주지. 자, 용이 뭐냐면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역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도지역 등. 그쵸?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은. 아니네. 용도지역 이용상과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자, 이건 감칙이고 이제 실무기준. 실무기준에는 용도지역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유사지역. 여러분, 동일수급권 정의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빈 백지에 동일수급권의 정의를 쓰실 줄 알아야 되고 유사지역 정의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하고 이용상황도 같아야 하고. 자, 어쨌든 준주거는 아니죠. 준주거는 아니고 3번도 나는 저촉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굳이 골라야겠다면 얘를 골라서 우리 토지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행정 조건, 기타 조건을 비교해가지고 개별 요인에 반영을 하거든요. 나 굳이 여기 모르겠어. 여기에는 3번밖에 없어. 표준지는 3번이 제일 적당해. 굳이 고르신다면 어디서 보정하셔야 되냐면 행정적 조건에서 보정을 하셔야겠죠? 행정적 조건에서 표준지는 뭐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니까 100점 만점에 뭐 90점. 저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이게 본건. 그래서 행정적 요인은 1.1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정적 조건을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3번을 고르시겠다면. 그쵸? 그걸 해주셔야 되고 3번은 일단 아니에요. 상업나지 아니죠. 뭐예요? 죽어요. 그쵸? 이족 일주 소로 한 면 사다리하고 획지만 좀 형상만 조금 다르네요. 그쵸? 형상만 조금 달라. 나는 가장형, 표준지는 조금 삐뚤은 사다리형. 자, 그래서 표준지 골랐고. 자, 이제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제 미친 듯이 두드리게 만드는 지가 변동률입니다. 지가 변동률. 이제 시점 수정 자료인 거죠. 시점 수정. 토지의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하는 거고, 주거 지역. 내가 2종 1주였잖아요. 주거 지역에 있는 이제 공시된 지가 변동률로 합니다. 자. 기준 시점이 23년 7월 15일이었으니까 우리는 시점 수정을 언제부터 하면 돼요? 23년 1월 1일. 그 다음에 23년 7월 15일. 그쵸. 이때까지의 이제 지가 변동을 하는 건데, 23년도 1월 1일. 자, 여기 보세요. 누계치라고 나와 있죠? 이만큼의 누계를 얘가 했다는 거고, 이만큼 누계는 이 값이라는 거고, 그쵸? 이만큼 누계는 이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7월 달 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6월 말이에요. 뒤에 말이라고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누계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 것까지 변동률을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나눠서 한다면. 그럼 이제 누계치니까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143 곱하기 이제 7월 달 걸 하는 건데 7월 달 건 없어요.
그 직전 달 거를 가져와서 요걸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 요게 누계치가 아니라 요거를 가져와서 자, 곱하기 6월은 총 며칠이죠? 30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15일.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1.00143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0.00025 곱하기 15 나누기 30. 이거 이제 사셔가지고 계산기 집에 있으시니까 많이 연습하세요. 진짜 많이 틀려요. 할 때마다 새로운 숫자가 나와.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답안을 보시면은 그렇죠. 시점 수정치 1월 1일부터 여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거고 얘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인데 7월달 그 공시가 없으니 얘는 6월달 거 가져와서 6월달에 전체 30일이니까 전체 30일 중에 나는 15일치만큼 반영을 해서 구하면은 1.00156이 나옵니다. 한 3번 해보세요. 3번 다 다른 숫자가. 저는 항상 그래고 저는 좀 약간 엄청 덜렁거리고 성격도 급해가지고 엄청 틀리고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틀려고 여기 곱하기, 우리는 곱하기를 많이 쓰잖아요. 곱하기잖아. 곱하기에 이 스티커를 붙여갖고 이 촉감이 볼록 튀어나오는 스티커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이소 가면 있어. 그 비즈 스티커 해가지고 그냥 평평한 스티커 말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스티커 있어요. 하나 사면 한 20개 들어있잖아요. 맨날 떨어지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맨날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옛날보다는. 저는 곱하기에 항상 스티커를 붙여놨다. 다른 분들 보니까 여기 엔터에 붙여놓은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붙여놓으신다. 직가 변동률 연습 많이 하셔야 한다. 정말.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가로 조건, 획지 조건 그 밖에 외에는 줬어요. 그 밖에 외에는 그냥 줬어. 구하지 말라고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가 변동률 했고 지역 요인 1.00이다 라고 주어줬고 도로교통 우리 아까 서로 똑같았죠. 서로 똑같이 1.00이에요. 근데 아까 나는 가장형이었나요? 가장형이고 자, 이것도 천천히 하세요. 쓰세요. 나는 위에 있어 가장형. 표준지는 사다리형. 그러면 막 이 표도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형하고 가장형하고 사다리를 사다리 정방형, 사다리 장방형 뭘로 해야 돼요? 사다리보다 가장형이 더 예쁘잖아요. 1.25로 고르시는 겁니다. 1.25로. 이게 열하고 행하고 또 바뀌어서 주는 자료도 있어요. 킹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례. 이건 본건이잖아요. 이거 반대로 주는 문제도 있어요. 본건, 사례. 그럼 이제 여기에 0.8이 들어가고 1.25가 들어가겠죠. 뭐 눈알이 막 돌아갑니다. 이건 천천히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밖에 요인 보정치 줬으니까 1.30. 자, 그래서 공시지 기준가에 가장 이제 우리 영어로 치면 ABC라고 이제 배우는 거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왁구입니다. 공시지가 개요나 평가개요나 똑같아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대신 어딘가엔 써놔야 돼요. 개요 본건은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이 답안지도 다 정말 이렇게 막 문의가 많아요. 여기에 바로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 1 여기다가 개요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뭐 처리 방침 이렇게 쓰시던지 이렇게 쓰셔서 기준 시점은 뭐고 용도 지역은 뭐고 목적은 뭐고 쓰시고 2 비교 표준지 선정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차는 암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 논술 시험이잖아요. 논술 시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기 맘대로 쓰셔도 돼요. 대신 말이 되게 좀 예쁘게 체계적으로. 그쵸?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만약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리성을 이제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 로마자 2번 쓰고 이제 거사비. 이때도 1번 쓰고 처리 방침. 혹은 뭐 개요 그냥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하고 뭐 쓸까요? 그 다음에 뭐 쓸까요? 또 본 거는 뭐 있어요? 거래사례 이거 골랐다 이거 써요? 아니에요. 나 거래사례 비교법 목차 왜 잡았게? 감칙 12조 의거해서 시상가에 검토하려고 여기다 거사비 잡은 거야. 너가 거래사례 자료도 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거래사례도 만약에 있었던 문제라면 이거는 뭐 100점이 거의 뭐 5점, 10점 정도 문제예요. 사이즈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감칙을 이제 보라고 하는 거죠. 칙 12조에 의거해서 나는 로마자 2번을 잡고 거사비라고 했다. 14조부터 26조까지 규정해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방법, 이하 주된 방법. 그러니까 우린 14조부터 26조를 다 외워놔야겠죠? 14조는 토지, 15조는 건물, 16조는 몰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주된 방법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 다만 부적절하거나 곤란. 근데 우리 부적절하고 곤란은 아니에요. 우리 공시지가 했잖아. 부적절하고 곤란 아니에요. 그래서 시상가에 12조 1항이라고 쓰지는 않고요. 여기 있네.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 사례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 사례가 주어졌다면, 자료가 주어졌다면,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비교 방식, 3방식 중에 비교 방식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산출을 한 시상가액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12조 여기다가 칙 12조 2항에 의거 12조 2항에 의거 거사비를 검토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답안지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게 가장 표준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써도 점수는 똑같이 나갑니다. 점수는 똑같이 뭐 8점 만점이면 8점 8점 똑같아요.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좀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그려지는 왁구로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그게 이제 편한 걸로 자기가 하시는 거죠. 항상 이제 배제 사유는 귀찮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혼자 공부할 때 또 꼭 쓰셔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시험장 가서 또 그 습관이 나와서 또 안 쓰고 지나쳐요. 네. 꼭 쓰시고 그리고 내가 쓴 배제 사유가 예시 답안하고 맞는지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단가 쓰고 시점 수정하고 그쵸 요거 시점 수정도 어쨌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모범 답안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여기도 이제 공시지가 기준가액이라고 안 적고 비교 표준자 선정했으니까 여기다 2번 시점 수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역 요인 생략 개별 요인 해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 밖의 요인 1.30이라고 주어졌다. 함령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에 5번 기준가액 결정 공시지가 기준가액 결정 그리고 이제 단가 쓰고 시점 수정한 거 쓰고 지역 요인은 1.000 해놓고 밑에다가 지라고 꼭 쓰세요. 내가 목차에서 안 잡아줬잖아. 목차에서 안 잡아줬잖아. 근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지역 요인 이렇게 쓰는 이제 습관. 나 지역 요인 비교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이렇게 하셔서 목차를 1, 2, 3, 4, 5로 잡으셔도 된다. 얘처럼 1, 2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이렇게 외워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저 봤잖아요. 쉽잖아요. 쉬워요. 집에 가서 이제
답안지 닫고 그냥 A4 용지나 본인 답안지에 써보세요.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게 나와. 로마자 1 평가 개요라고 이제 쓰고 싶으면 그렇게 써지게 되어 있고, 아이 모르겠다. 나는 바로 들어간 타입이어서 공시지가 기준법 로마자 1 공시지가 기준법 써놓고, 아 그러면 나는 처리 방침 잡아서 이렇게 써야겠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목차를 꼭 예시 답안이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실 40점짜리 문제를 풀고 나면은, 제가 껐네요. 40점짜리 문제를 풀고 나면 문제도 많거니와 뭐도 많아요. 예시 답안도 많아요. 근데 내가 쓴 목차랑 이 예시 답안이랑 너무 목차가 달라. 그렇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쓸 거 다 썼어. 그래서 채점을 내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점밖에 못 풀어요. 네. 하루에 100점밖에 못 푸는 게 맞아. 하루에 30점밖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랑 이 예시 답안이랑 목차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내가 채점자라면, 야, 이 예시 답안, 이 선생님이 준 이 예시 답안이 낫나? 내가 쓴 게 낫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쓴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쓴 게 나는 이제 내가 이해가 더 잘 되니까 난 이렇게 썼다. 이제 보면서 서로 보완할 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 답안지 쓰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 초반 진입할 때 답안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물건마다 목차를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때그때 대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그때 내 목차를 써보고,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나 그냥 이렇게 쓸래. 이게 좀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요. 우리가 직업이 평가사잖아요. 평가. 좀 어떻게 보면 막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업이 뭡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남들과 이 자산과 이 의뢰인이 의뢰한 자산과 다른 평가사가 의뢰한 그 평가 전례 가지고 누가 좋네,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실제로 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막 큰 목소리 나오고 막 이래요. 아니 이거를 왜 30%나 올려주냐? 20%만 해줘라. 둘이 뭔 차이냐? 막 이러면서 항상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에 있어서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를 계속 설득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차 로마자 1, 2로 끝내는 답안지는 좀 별론 것 같아. 너무 심플해. 나는 좀 이렇게 성의 있게 써보고 싶어. 로마자 1 공시지가 기준법 1, 2, 3, 4, 5 다 쓰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이제 간단한 문제라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골프장 문제 나눠드렸죠. 그 기출 문제잖아요. 그 기출 문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예시 답안 비교해보세요. 강사마다 학원마다 목차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 비교해보세요. 어디 학원이 더 잘 썼다. 이런 거 비교해보세요. 내가 감히 그런 걸 비교해도 되나? 네,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하지. 어느 답안이 좀 더 내 스타일이다. 어느 답안이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이 채점자의 이제 마인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녹아나는 답안지겠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교 표준지 서로 다르게 선정한 학원들도 있었고, 아주 옛날에, 계산 방식도 다르게 하는, 거 있어가지고, 숫자 차이도 꽤 좀 나요. 한 10%, 20%씩 달라. 그런데 또 이제 목차도 달라. 근데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은 똑같다 이거죠. 이거를 내가 친구들하고 스터디 해가지고 왜 그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냐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보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 답안지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풀지 말고 진짜 한번 내가 평가자의 마음으로, 이 평가서잖아요. 이 평가서예요, 평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너무 구애받지 말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 내 스타일로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실무를 하시고, 이론도 그렇게 하시고 법규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론이나 법규는 쓰는 내용이 다 거기에요. 아주 특별하고 이렇게 양식이 완전 다른 예시 답안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실무는 우리 골프장 현금 등가 이거 답안 봅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냥 로마자 1, 물음 1, 갑법인의
토지 산정 평가 방법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제가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건데, 또 집에 가셔서 이제 갖고 있는 기출문제 예시답안 한번 봐보시라. 또 다르다. 다르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화살표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에 NPV 구하는 거였는데, 또 이제 또 비교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수직 타산 비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표까지 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거 쓰느니 그냥 이거 써가지고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명시적이지 않나요? 왜냐면 실제로 감정평가서에 NPV 항목을 쓸 때 실제로 표로 나갑니다. 네, 실제로 표로 나가요. 그리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거 숫자 계산하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 갑법인이 소유한 토지 전체 이제 소유권은 이만큼이고, 그 중에 골프장 해라라고 사업 승인 받은 게 이만큼인데, 여기서 전답 임야를 내가 또 문제 보고 발라내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골이 터지는데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풀지는 마시고,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고 내가 목차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답안, 공시지가 기준법 한 페이지 끝났습니다. 자, 제가 10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요 정도. 실무는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20점짜리 문제는 이제 한 두 페이지 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감을 잡아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토지는 이제 이틀간에 해서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구분 건물 비교 문제를 갖고 왔어요. 아파트고, 자, 구분 건물 비교는 이제 감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왔다. 제목이 좀 이상해. 집합건물인데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일괄화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구분 소유된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을 나열한 그 조문의 제목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소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쵸? 우리가 직접 보는 401호, 301호 그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자, 여러분 아파트를 여러분이 매매를 했어요. 자, 아파트 건물 부분만 사는 거 아니죠. 땅도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름은 이제 집합건물 구분 소유 이렇게 가는 거죠. 감칙 16조에 의거해서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거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평가개요를 쓰거나 처리 방침을 쓸 때 감칙 16조에 의거해서 주된 방식인 거사비로 한다.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 안 한다. 할 자료가 없잖아요. 칙 12조 2항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 등으로 인하여, 특성 등, 무슨 특성? 아파트의 특성. 아파트 가격 우리 다 알잖아요. 아파트 가격 감정평가사들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아파트와 같은 이런 환가성이 있고 시장에서 자료 구하기 쉬운 그런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 아파트를 원가법으로 하고 아파트를 수익환원법으로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적용하는 것이, 이건 불필요한 경우니까 시상가에 검토 안 한다 까지 답안지에 써주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라. 그러면은 한번 좀 쉬는 시간 동안 한 5분만 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예시답안 한번 보시고 한 30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셨나요? 아파트의 평가. 주방식인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평가를 하고, 이제 시상가액 검토, 시상가액 조정은 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자, 보이시죠? 10점? 10점짜리. 본건의 개요. A시, B구, C동, D타운 10동 17층.
10동 17층, 10동 1706호. 용도 아파트. 전유면적 국민평수 84.99. 분양면적, 대지권 면적. 그렇죠. 이렇게 대지권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집합건물 구분소유 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현장 조사 내용 쭉 보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본건은 방삼 화둘 발코니로 있으며 뭐 이런 부대 설비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발코니가 합법적으로 확장 10제곱미터 확장했다. 본건의 관리 상태는 하다. 위치한 동일 단지 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거 가형요죠, 가형요. 가치 형성 요인. 시점, 발코니 확장, 관리 상태, 로열층인지, 몇 동인지, 주 정문에서 가까운 동인지, 먼 동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이런 거고, 얘네에 의해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가형요고, 우리가 목차 아까 잡을 때는 1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선정, 2. 시점 수정, 3. 지역 요인, 4. 개별 요인, 5. 그 밖의 요인, 6. 기준가의 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1. 사례 선정, 2. 사정 보정, FM대로 하면 3. 시점 수정, 4. 개별 요인이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5. 비준가의 결정.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탄생한 가격은 비준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탄생한 가격의 이름은 기준가액이라고 해요. 감칙이나 실무 기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법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고, 이 우리가 개별 요인 할 때 토지는 주거용은 가접환획행기라고 제가 했죠. 가접환획행기. 농지일 때 다르고 또 공업용일 때 또 달라요. 집합건물 가치 형성 요인을 할 때는 외, 내, 호, 기로 보통 많이 합니다. 외부 요인, 내부 요인, 호별 요인, 기타 요인. 이것도 근데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라서 평가서마다도 다 조금씩 다르고 예시답안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여기에서 문제에서 준 거 꼼꼼하게 검토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점 너무 오래된 사례는 안 될 거고, 관리 상태 중요할 거고, 층, 향, 동 이거를 내가 목차를 다 세세하게 잡아서 비교했냐 안 했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쵸. 거래 사례가 5개나 주어졌죠. 다 같은 동, 이제 D타운 같은 동일 것 같아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아파트. 자, 뭐부터 제일 먼저 보실 거예요? 저는 이 거래 시점 뭐 다 1년 이내인 것 같고, 전 층 먼저 보거든요. 층? 4층? 내가 아까 17층인데 4층 좀 아니죠. 4층 좀 아니에요. 그 22년도잖아. 18층, 16층? 괜찮아. 18, 16 괜찮아? 조금 오래됐네? 얘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15동 동이 다르잖아요. 과감하게 날려. 왜냐면 경합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뭐 고를 거예요? 관리 상태 나는 아까 하였죠. 하. 나는 하였는데? 중 고르기 싫은데? 아니요, 고르세요. 고르세요. 왜냐면 시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정할 수가 있어요. 관리 상태. 어떻게 보정할 수 있습니까? 뒤에 관리 상태에 따른 가격 격차 주어줬잖아요. 시점 수정도 보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골라가지고 18층 골라서 시점 수정 보정을 내가 했다. 관리 상태는 동일하다라고 쓰셔도 점수 줍니다. 줘요. 그치만 왜 3번이냐면 여기는 1호에서 3호까지는 남동향이고 내가 아까 1706호였죠. 6호는 남향이래요. 그럼 향도 좀 일치하면 좋잖아. 향. 그쵸? 내가 아까 6호였고 얘는 이제 5호고
시점도 최근 거고 얘는 두 개나 더 나랑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3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얘는 3호는 남동향이었어요. 그쵸? 남동향. 나는 남향, 사례도 남향. 아까 가치 형성 요인에서 향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 고르면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억 5천 23년 3월 25일에 거래됐고 기준 시점이 언제였나요? 23년도 7월 1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시점 수정을 하는데 얘는 지가 변동률로 하지 않죠. 아파트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나라에서. 자, 지금 거래가 23년도 3월 25일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 사례를 가지고 이제 7월달만큼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23년도 3월 25일이니까 3월 거 볼 수 있고 2월 거 볼 수 있는데 23년도 3월 그리고 23년도 7월 1일이니까 이렇게 두 개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시점 수정 어떻게 하냐면 거래 일자가 속한 달의 직전 달 걸로 시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지만 25일이 속한 3월의 직전 달 2월 달 104.4 7월 1일 직전 달 6월 105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 수정치를 구하는 거예요. 요게 근데 법이 좀 바뀌었어요. 한번. 법은 아니고 뭐 지침 정도인데 바뀌었는데 21년도 7월 이전에 거래됐다. 이후에 거래됐다. 우린 이후죠? 이후는 그냥 무조건 직전 달이에요. 더 편하게 바뀐 거야. 근데 21년도 7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통계 산정 방식이 이제 달라져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침이 내려온 건데 사실 엄청 이거 가지고 단가가 엄청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너무 그냥 꼼꼼하신 성격인 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거고 이전에 거래된 거는 얘도 일단 원칙은 직전 달. 근데 해당 월에 15일 이후에 거래됐어요. 거래 사례처럼 얘처럼 3월 15일 이후에 거래됐고 그 이후에 거래된 게 이제 월요일이 또 지났어. 월요일이 또 지났으면은 3월 당월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2025년이고 다 이후 거래로 줄 거예요. 거의 다 직전 달로 한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연립 다세대면은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라고 또 자료에서 줍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라고 또 줍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시점 수정을 하는 거고요. 자료 5번. 자, 거래 사례 중 기호 5번은 발코니가 합법적으로 나랑 똑같이 10제곱미터 확장됐다. 나머지는 확장이 안 됐다. 3번 골랐는데 얘는 발코니 확장이 안 됐는데 어떡하죠? 사례는 발코니 확장이 안 됐고 나는 발코니 확장이 됐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발코니에 따른 그 격차 표 안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줬나요? 발코니가 5는 확장됐고 5번은 발코니가 확장됐고 나머지는 확장이 안 됐다. 그리고 나는 확장이 됐다. 그리고 거래 시점으로 했으니까 발코니 확장, 관리 상태, 층, 향, 동을 다 목차를 잡아서 이제 비교를 해주실 건데 발코니 확장 정도는 뭘로 비교하실 거예요? 발코니 확장 정도는 우리가 비교치를 만드는 거예요. 전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얘는 확장이 됐고 나머지는 확장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확장이 된 거랑 확장이 안 된 거랑 매가가 얼마 차이 나는지 비교하면은 아 발코니 확장된 게 뭐 몇 프로 더 비싸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발코니 말고 다른 조건은 최대한 비슷해야겠죠. 그 두 개 사례가 최대한 비슷하고 발코니 확장 여부만 달라야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15동에 있는 얘 발코니 확장된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15동에 있는 발코니 확장 안 된 얘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 매매 가격. 근데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맞춰야 돼. 상, 중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맞춰야죠. 상을 중으로 맞추든 중을 상으로 맞추든 나머지 요인은 똑같이 해놓고 발코니에 따라서만 어떻게 달라지냐 그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상 비교. 대상 비교합니다. 쌍으로 서로 대립된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대상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분모에 뭘 넣든 분자에 뭘 넣든 이렇게 기준은 자기가 알아서 세우면 돼요. 나는 발코니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코니 확장된 거를 분자에 둘 거예요. 발코니 확장된 거. 그리고 확장 안 된 거를 분모에 둘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거는 확장 안 된 거 대비 몇 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례 5번이 확장된 거였죠. 그리고 관리 상태는 중. 사례 4번이 확장이 안 된 거였고 관리 상태는 상. 그쵸? 그럼 중을 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중을 상으로 바꿔줍시다. 이 중을 상으로 좀 올려줍시다. 비교를 해서. 왜냐면 중상은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중상은 비교할 수 있었잖아. 1% 더 우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상을 중상을 이제 보정을 해줄 거고, 중에서 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이 아까 몇 점이었어요? 101점이었죠. 101점. 상은 102점. 그래서 산식이 위에가 102점, 101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없어요. 없고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요? 매매 가격 들어가면 돼요. 3억 3,800, 3억 4,500. 기호 5번이 345였고 기호 4번이 338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대상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3, 4, 5, 뒤에 0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3, 4, 5, 3, 3, 8. 얘는 이제 매가고, 거래가. 얘는 요런 거가 좀 이제 헷갈려 하셔갖고, 막, 요런 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이래요. 공부하다 보면. 아니, 본건이 중이고, 이게 상이니까, 사례가 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얘는 이제 관리 상태가 중이었으니까 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 3억 4,500을 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발코니 확장됐다고요. 그럼 이제 조건이 똑같잖아. 너랑 나랑 똑같잖아. 그리고 확장 안 된 것만 다르잖아. 그렇게 했을 때, 3%가 차이 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 발코니 확장되면은 3% 좀 더 비싸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뭐 1.02 이렇게 나왔겠죠. 1.015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관리 상태가 서로 다른 거니까 얘를 또 보정을 해줘야 한다고요. 얘를 또 보정을 해줘야 돼. 1% 올려줘야 돼. 5번은 관리 상태가 중이었으니까 4랑 거래 사례 4로 비교할 때 같이 상으로 맞춰주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칠 때 3, 4, 5, 0, 0, 0, 0, 0, 0, 0, 0 다 안 쳐요. 3, 4, 5 그다음에 뭐 지수 눌러서 6 이렇게도 안 하고 저는 그냥 3, 4, 5 곱하기 102 나누기 101 나누기 338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하시는 그쵸? 계산기에 괄호 열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쵸? 3, 4, 5 곱하기 102 나누기 101 나누기 338
1.03.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개별 요인 비교치가 써있네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완전 정석대로, 완전 교수님이 막 너무 막 소름 끼치게 사랑스러워 할 정도의 답안이 되려면, 자, 4번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고, 양가로 1번 외부 요인, 양가로 2번 내부 요인, 양가로 3번 호별 요인, 양가로 4번 기타 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좀 변태처럼 다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겠죠. 외부 요인 같은 단지니까 당연히 동일하죠. 내부 요인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내적인 요인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동이 서로 다르면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호별 요인, 아까 호별 요인은 각 호마다 다른 거, 향, 그쵸? 향, 그 다음에 뭐 복도식 그거 구조인지 뭐 아닌지 그것도 내부 요인 아니면 호별 요인에서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항목 중에 하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고, FM대로 하려면 4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양가로 1번 외부 요인 땡땡, 동일 단지 내에 속함으로 동일함 1.00, 내부 요인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서 뭐 동일함, 호별 요인은 또 나눠질 수 있어. 반가로 1번 층, 반가로 2번 향, 반가로 3번 발코니, 반가로 4번 소개. 네. 목차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시죠? 왜 심각해지시죠? 네. 목차는 요렇게 좀 배짱 있게 하세요. 공부는. 네. 이렇게 짜도 돼요. 4 가형요 비교, 1 외부 요인, 2 내부 요인, 3 호별 요인, 반가로 1번 향, 층, 발코니, 이렇게 하셔서 4번에 이제 소개 내시고 4번에 가치 형성 요인의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날린 거예요. 발코니하고 그 외의 개별 요인으로 나눠서 난 비교를 하겠다. 왜냐면 사실 발코니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만 따로 이제 상위 목차로 빼서 나 산식 이렇게 썼다. 봐라. 거래 사례 4와 5를 비교하여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가격 차를 구한다. 이렇게 뭐 각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였죠? 관리 상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쵸? 나머지 하는 거죠. 이제 그 외 개별 요인 해서 이제 1번 이제 여기서 뭐 외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목차 다 따로따로 잡아서 관리 상태, 층, 향, 동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관층, 향, 동 이거는 이렇게 목차 이렇게 따로따로 안 잡으실 거면 이렇게 각주처럼은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관은 뭐예요? 관리 상태. 나와 사례 3번의 관리 상태, 그쵸? 나와 사례 3번의 관리 상태. 나는 관리 상태 하, 그쵸? 나는 100점 뿐인데 사례 3번은 중이었어요. 중. 나보다 1점 높네. 그래서 나는 한 0.99 나오겠네요. 그쵸? 층. 똑같은 층이었나요? 17층, 16층, 17층 뭐 차이 안 나나 봐요. 그쵸? 향 둘 다 남향이었고, 동 같은 10동이었고. 그렇게 해서 0.990 나왔고, 얘는 이제 발코니에 따른 거였고, 얘는 그 외에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1.02. 그래서 여기는 사정보정이에요. 사정보정. 거래 사례니까 우리가 평가 사례나 표준지 공시지가 고를 때처럼 예쁜 가격들이 아니에요.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최대한 사정보정을 최대한이 아니라 거의 99.9999% 안 하는 사례를 골라야지 우리가 일하기가 쉽고 집에 빨리 가고 야근을 안 하죠. 비교법 할 때는 1.000 해서 4 써주시는 버릇. 얘는 약간 시점 수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시고. 뭐 면적은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단가도 면적으로 나눠서 단가도 한번 구해보시고. 자, 시점 수정 이거 뭐였죠?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
토지는 지가 변동률. 그쵸? 토지는 지가 변동률. 뭐 만약에 이런 학원 건물, 빌딩, 통 빌딩 거래 사례 시점 수정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자본 수익률을 또 이제 공표를 해요. 자본 수익률로 또 합니다. 자본 수익률은 또 분기마다 주어져요. 이거 아파트 가격 지수는 달마다 해줬잖아요. 또 분기마다 주어져서 분기마다 또 연습하세요. 이렇게 분기마다 계산하는 거. 그 계산기 연습 빨리 두드리고 정확하게 두드리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10점짜리 문제는 한 장 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동층향이 동일하고 동층향이 동일했죠. 그쵸? 그 밖에 가격 형성 요인 비교가 가능하면서 가장 최근.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써주셔야 돼요. 시점 건드렸지, 그 밖에 거 건드렸지, 뭐? 발코니. 동층향도 나는 다 고려해서 3번을 선택했다. 2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쓰고 뭐라고 쓰실 거예요? 향상이. 여러분이 실제 이제 시험 치러 갔어. 시험 치러 가서 4번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 뭐 이것보다 조금 까다롭게 나왔겠죠? 시간이 남았어. 뭐 하십니까? 가서 샵 2 향상이 이런 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을 2칸씩 띄어서 써도 되고 좀 널찍널찍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널찍널찍하게. 발코니 확장, 대상 비교, 시간 남으면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왜 안 썼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향상이로 배제함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이제 본인이 막 열심히 풀고 예시 답안 보고 이제 채점을 다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매겨보고 아 이거 안 썼구나 해서 답안지를 이제 내가 쓴 답안지를 내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첨삭을 많이 하고 많이 막 양측에서 풀고 막 오늘 나는 200점 풀었다 하고 막 풀고 버리고 이러지 말고 잘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또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지 자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포스트잇 이만한 거 붙여가지고 내가 틀린 거 써놔야죠, 그쵸? 내가 틀린 거 못 쓰실 거예요. 사례 2번 골라서 틀렸다.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사례 2번 골라서 틀렸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직전 달 걸로 안 하고 당월로 했다.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발코니 비교할 줄 몰랐다. 대상 비교라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거 써놓으시고. 대상 비교할 때, 대상 비교할 때, 비교하는 항목 외의 항목은 역으로 비교한다. 아까 관리 상태 중상. 그거 몰랐다. 써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착착착착 해나가시면 되고, 이제 문제집이든 뭐 프린트물이든 이렇게 해서 다 모아놓고, 진도 쭉 뺀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거 다시 보세요. 다시 포스트잇 보고, 아, 이거 찝찝한데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하면 다시 인쇄해서 그거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그 PDF예요. 저는 그 법전이 두껍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반듯하게 펼쳐지지도 않고 짜증나가지고 다 PDF로 이제 다운받아서 했는데, 자, 보세요.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을 가액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서 백지에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시간 많아요. 1년 6개월 동안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통충공 정신자성. 아무 맥락 없죠. 저만 외울 수 있는 두 문자예요. 통충공 정신자성.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조사 이런 거 좀 틀려도 돼요. 시장 가치란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하게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할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론 답안지에. 그치만 이 중요한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시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하셔라. 다 이렇게 하셔라. 원가법도.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아직 뭔지 잘 모르시겠죠? 기대율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필요 재경비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산식이죠. 적산법이란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의 또 다른 방법인데요.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적산법이 있는데,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이란 이제 시장 가치로 구한 그 건물의 가격, 그 부동산의 가격에 기대하는 이율. 그래서 책 보시면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 요게 산식이고 이제 요게 목차가 되는 거겠죠. 1. 기초가액 괄호 열고 이제 부동산을 평가한 거. 아파트면은 뭐 거사비로, 토지 건물이면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그렇게 한 거에 이제 기초가액. 기대 이율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겠죠. 그 물건에 맞는 기대 이율을 찾아서 쓰는 거고, 필요 재경비도 감가 수정, 뭐 임대인의 감가인지 임차인의 감가인지에 따라서 필요 재경비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이런 판단하는 게 상당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잘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게 다 목차입니다. 그쵸. 적정한 실거래가랑 적정한 주의 이렇게 써놨어요. 왜 써놨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거래 가격 3년 뭐 이렇게 있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할 때는 업자였는데 업자. 이름이 안 예쁘다고 이상하다고 법인 등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현황 기준 원칙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었다. 이렇게. 취지는 이 조건부 평가를 인정하는 취지는 제가 어디서 또 이렇게 책에서 보거나 어디서 또 주워 들었나 봐요. 혼자 끄적여 놓은 거예요.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좀 확대해야 하니까. 좀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이 다르게 요청할 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서 좀 업역을 확대하자. 현실 수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추후 분쟁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제 원칙과 예외 이런 기준으로 세워난다. 감칙은 그래서 이렇게 뭐 심플해요. 뭐 이렇게 뭐 없어. 이제 여러분 이제 법규 가서 이제 토지보상법 들어가시면 이제 시험 괜히 진입했다 이러실 수 있어요. 와, 이 암기가 진짜 술도 많이 드시지 말고 담배도 좀 줄이세요. 정말 합격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밤새고 막 컨디션 안 좋게 하지 말고 진짜 제발 잠 7, 8시간씩 꼭 자고 외워야 돼요. 진짜. 너무 외울 게 많아. 제가 법전에도 다 실제로 이렇게 해놨고 또 PDF 해서 아이패드에 또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어. 법전을 봐야 돼. 봐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써놓냐면은 실무 공부할 때도 이거 써놓고요. 법규 공부할 때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공부할 때, 법규 공부할 때 다 여기다가 짬뽕해서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실무 공부할 때 보상 푸니까 또 규정 생각 안 나서 또 들춰보거든요. 이것 봐. 이렇게 미쳐가요, 사람이 이제. 그래서 법전도 이제 자기한테 편한 방식으로 좀 잘 하고 다니셔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법전 찢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어요. 법전 또 사고 아주 그냥 돈을 그냥 아주 땅바닥에 흘리고 다녔죠, 아주. 이런 식으로 법전도 좀 잘 이제 하셔야 한다. 이거 다 법규 논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무는 또 어디를 많이 보냐. 실무는 이제 손실 보상 등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 보상 계산 문제의 이제 근거들인 거예요. 다 방법들인 거고. 자, 보상액의 산정 실무할 때 쓴 거고요.
법규할 때 쓴 거 아니에요. 실무할 때 쓴 거고요. 이것도 실무할 때 쓴 거고.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이거 실무할 때 다 필기한 거예요. 실무할 때 제가. 저 토지는 이렇게 보상해라. 매수 청구 이렇게 해라. 자녀 집은 실무 평가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규정이라서 실무 공부할 때도 여러분 내일은 보상 살짝 이제 보기는 할 건데 법전을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반 평가할 때는 감칙, 실무 기준 해설서, 이론, 강론 부분을 많이 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시리버 한 번에 공부하자. 보상할 때는 그 해당하는 법 계속 많이 보시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3교시 법규 과목의 시험 범위죠. 네. 부동산 공시법은 또 이론의 총론의 또 시험 범위예요. 이 법이. 이론의 총론. 이거 봐, 벌써 적정 가격 벌써 딱 나오잖아요. 이론에서 적정 가격 되게 좋아하거든요. 31의 기출에 써놨네. 적정한 가격 형성과. 뭐 법규나 이론의 31의 기출일 거예요. 적정한 가격 형성. 이렇게 하셔갖고 법전도 지금부터 좀 이제 보상 들어가면은 지금부터 좀 보는 습관. 이론 총론할 때도 어색한데 법전 보는 습관. 네, 그렇게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보상 조금 같이 한번 보면서 법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렇게 법전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가. 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공부할 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예능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는데 공부 방법론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요즘 너무 이제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 다 정말 똑똑해져 가고 있고 GPT도 나오고 이론 공부할 때 모르시면 GPT 하세요. 한 달에 29,000원씩 내고 GPT 쓰세요. 네. 이제 내가 한 거 답안지 한 거 차카차카 찍어서 GPT에 올려요. 대신 돈 내고 써야지 좀 좋아요. 올려요.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에 이렇게 질문을 근데 프롬프트를 잘 짜야 돼. 나 한국에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걸 준비를 하는데 산인공에서 주관하는 지금 뭐 36회째 시험을 도전한다. 합격률은 뭐 이 정도까지 안 가고 뭐 이런 시험의 2교시 과목의 이론 과목인데 내가 이 문제야 하고 줘요. 그 다음에 나 답변을 이렇게 썼어 하고 줘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쓴 모범 답안이나 뭐 1등 답안은 이런 거 하고 줘요. 그리고 야, 내 답안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이렇게 하면은 GPT가 1, 2년 전하고 또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또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중이 떠중이 수험생들이랑 하지 말고 GPT한테 하세요. GPT 진짜 가성비 짱이야, 진짜. 법규 PDF, 법규 이거 제가 PDF잖아요. 요거를 GPT한테 학습시킬 수 있어요. 매겨버릴 수가 있어.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고 이 기준, 너가 학습한 내용 이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막 그 기출에 나온 그 기출 예시 답안도 PDF 다 먹여버려요. 먹여버리고 이게 모범 답안이고 이게 합격의 기준이다. 내 거를 한번 채점을 해줘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한테 맞춰서 쓰면은 요즘 그렇게 공부하면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나왔지? 아무튼 유튜브에서 그렇게 공부 방법론 이런 걸 좀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객관적인 연구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눈을 감고 이렇게 현출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제가 느꼈던 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아까 그거 틀렸던 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아까 그거 대쌍비교 그거 왜 그거 101분의 102 왜 그런 거지? 그때 딱 이해가 돼. 그러면 그게 기억에 되게 잘 났는데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 쓴 논문이 있어. 근데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보세요. 이 법전 보세요. 얼마나 그 가시성 안 좋습니까? 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제 다 시중에 법전을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형광펜도 많이 듣죠. 형광펜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좀 잘 짜는 그런 거. 법규 할 때는 이제 형광펜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실무할 때도 형광펜 중요하지만 법전을 볼 때 어떻게 본다. 법, 영칙, 이 위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법규는 위계관계, 상하, 그 구조를 잘 보고 그 수직으로도 보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수직으로도 보고 이렇게 수평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법령칙을 이렇게 해도 보고 한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도 보고. 그거를 내일 좀 같이 한번 봐볼 거고, 실제 뭐 법규 문제도 한번 가져와 보고, 실제 실무 보상도 한번 가져와 봐서, 이게 공부가 우리가 이제 법규 뭐 어렵고 과락률 뭐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학문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많이 좀 다양하게 생각해, 그 전략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법전 외우고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넓게 숲을 좀 보면서 널찍널찍하게 보면서 법전 볼 때는 이거 먼저 보고 이 밑에 있는 이 하위 항목이 시행령에 있는데 거기에 시행령에 뭐가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법전에는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손으로도 만들고 이랬어요. 그 령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봐. 때 10조에 따라. 10조 바로 위에 있긴 하지만, 뭐 인정될 때는 막 제 앞에 있는 3조에 따라. 3조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계속 빨리 찾아보고, 이 3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실무 보상 문제 풀 때 같이 보고, 법규 진도 좀 나가셨나요? 법규? 내일 보상 진짜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보상은 또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한 이 일반 평가론이랑 또 성격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 3방식은 이제 일반 평가론에 속하는 거고, 3방식으로 보상 평가를 푸는 건데, 우리가 선박, 뭐 특허권 이렇게 푸는 것처럼 보상도 그 보상 나름만의 또 방법을 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또 그 조건을 외워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관계법규, 감감법 3교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근데 왜 그 계산기 좀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이제 갖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고 내일은 법전 있으시면 한번 가져오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같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내일 계산기 가져오셔야 하는 게 NPV IRR 문제. 이거 이제 표로 들어가서 또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엑셀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볼 때 해보지 또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그쵸? 그냥 유튜브 쓱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지. 계산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실 수 있으면. 네, 같이 갖고 오고, 보상, 뭐, 아예 진도 아예 안 나갔어도 괜찮아요. 아예 안 나갔어도 괜찮으니까. 3교시 법규에서는 보상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채점 포인트고, 평가 포인트고, 실무에서의 보상은 이러이러한 게 채점 포인트고, 기조가 이런 건데, 둘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이런 거를 그냥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